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이번 내용은 글로벌 경제 성장을 이끌던 견인차들은 사라졌다입니다. 들어가기 앞서 구독 감사합니다. 그럼 보시죠. 지난 30여년간 글로벌 경제 성장을 주도하고 글로벌 경제를 버블 붕괴로부터 벗어나게 해줬던, 역사적으로 봤을 때 6가지 일회용 요인 또는 견인차들은 모두 역전되거나 낭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회용 요인들이 사라진 상태에서 사라진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견인차들이 등장하지 않을 경우 글로벌 경제는 딥 리세션, 깊은 불황에 빠지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역전되거나 낭비된 6가지 일회용 요인 또는 견인차들에 대해서 각각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의 산업화입니다. 선배 일본과 한국이 그랬던 것처럼 중국이 잘 살기 위한 추격전을 벌이는 와중에 터진 3번의 신용자산 버블 붕괴, 즉 1997, 1998 아시아 금융위기, 2000, 2002 닷컴 버블, 2008, 2009 글로벌 금융위기는 다행히도 중국 덕분에 구원받았었습니다. 어떻게 말이죠? 중국의 높은 성장과 대규모 경기 부양, 그리고 신용 발행, 다른 말로 하면 중국판 신용 충동이 되고 영어로는 credit impulse라고 합니다. 중국의 높은 성장과 대규모 경기 부양, 신용 발행이 글로벌 확장을 재개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인간 역사에서 아마도 2번 다시는 보지 못할 수도 있는 미친 규모와 빠른 속도의 산업화를 통해 중상주의 수출을 촉진하고 수천만 채의 주택을 건설하던 손쉬운 기회, 억수로 짧고 좋은 기회, 영어로는 low hanging fruit 단계는 끝났습니다. 참고로 우짜 친구들 중에는 1990년대 후반에 중국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혈기왕성하게 사업을 벌이던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이미 2000년대 당시 중국의 TV 생산량은 전 세계 및 중국 국내 수요를 압도했으며 2000년대부터 각종 전자제품의 과잉 생산 및 수요 포화 조짐이 포착되었었습니다. 낮게 달린 과일을 손쉽게 따는 것과 같은 low hanging fruit 단계, 즉 부양 단계, 부스트 단계에서 훌륭하게 작동했던 중국의 경제 발전 모델은 일본과 한국 같은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S커브의 상단에서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S커브의 포화, 쇠퇴 단계에 접어들면서 기존의 모든 정책들은 일본이나 한국 같은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가계자산이 부동산에 극도로 집중되게 만드는 결과를 창조했고,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걸 선호했던 일부 중국인들은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중국의 모습 역시 끝없는 성장 모델에서 목격되는 과잉 생산이 가진 문제이며, 이 모델의 경우 기본적으로 수요와 지불 능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소득이 과잉 생산에 압도당하는 모습을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반복해서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는 성장에 유리한 인구 통계입니다. 이전 선배, 그러니까 중국의 이전 선배들과 마찬가지로 부양 단계에서 중국의 노동력은 증가했지만 인구 통계학적 그림은 반대로 갈수록 감소했습니다. 중국은 노동력이 줄어드는 데 반해서 중국의 노인 인구는 증가하고 있죠. 그리고 급증하는 은퇴자들을 지원하는 데 드는 비용은 축소될 인구로 충당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지출 및 투자할 인력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중국에서 목격되는 현상은 비단 중국 혼자만의 현상이 아닌 글로벌 현상이며, 인구 통계학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빠르고 쉬운 해결책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로지 더 많이 낳는 거 말고는 말이죠. 2024년 현재 미국에서 목격되는 것처럼 숙련된 노동력은 갈수록 부족해지고, 다른 요인, 숙련도 이런 거와 상관없이 모두는 더 높은 임금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될 예정입니다. 게다가 정부들은 은퇴자들을 위해 준비했다고 자신들이 주장하는 연금 및 각종 관련 비용들이 치솟자 자금 조달을 위해 더 많은 돈을 빌려야 하고 세금도 인상해야 되겠죠. 결국 이는 다른 사회적 지출, 소셜 스펜딩 및
투자를 방해하는 악순환의 연속, 둠 루프가 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낮은 이자율 또는 금리입니다. 제로금리와 무제한 정부 차입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본이 잘 보여주고 있죠. 1%에도 미치지 못하는 터무니없는 낮은 금리에도 정부 부채가 치솟는 이자 지불에 감당이 안 되면서 결국 모든 세수를 사실상 이자 지불에 소비하게 만듭니다. 게다가 금리가 높아질 경우 역동성, 자체 역동성입니다. 역동성이 가속화되어 국가 부채에 대한 이자가 모든 지출을 쫓아내는 꼴이 되면서 정부 재정이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세금이 오르면 오를수록 가게들이 소비에 지출할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면서 스태그네이션, 불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일본이 잘 보여주고 있었지요. 네 번째는 낮은 부채 수준입니다. 2024년 현재까지 이어지는 이번 장기 사이클이 시작될 때까지만 해도 글로벌 부채 수준, 즉 정부와 민간 부분의 부채 수준은 낮았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현재 목격되는 것처럼 모두의 부채 수준은 높습니다. 부채 확장과 부채 조달 지출 단계는 끝났으며 2024년 현재 우리는 부채, 빚을 추가하면 할수록 수확 체감이 감소하는 정체 및 감소 단계에 위치해 있다고 우자는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낮은 인플레이션입니다. 저인플레이션 시대도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 또는 원인으로 인해 끝났습니다. 수출국들의 임금은 급격히 상승해 비용도 더 높아졌고 이른바 선진국이라 불리는 국가들의 경우 숙련된 노동력이 자동화되었거나 선진국에서 해외로 이전할 수 없기 때문에 더 높은 임금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업쇼링에서 온쇼링으로의 전환 리버싱은 생산 비용을 높이고 투자를 자산 버블에서 현실 세계로 전환하게 강제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원 추출, 운송, 정제 비용이 높아지면 그에 맞게 인플레이션은 높아질 수밖에 없으며 덕분에 소비를 촉진하는 그러니까 소비를 촉진하고 싶다 하면 돈을 계속해서 찍어내는 짓을 밖에 할 수 없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유명하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무조건 한 수 줬고 들어가야 되는 밀턴 프리드먼의 펀더멘탈한 가르침, 즉 통화정책은 길고 가변적인 시차로 작동한다라는 유명한 말처럼 돈을 계속해서 찍어낸다면 인플레이션은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기술 생산성 붐입니다. 무자견적으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다음 블로그 시절인데요. 2018년부터 우한 폐렴을 거쳐 2024년 현재까지 내부로 이전한 현재까지 기후변화, 녹색, 그린 등에 대한 재생 가능한 에너지 이런 거에 대한 비판 포스팅을 많이 했는데요. 누구나 알고 있듯이 이른바 그린 버블은 AI 버블이 나오면서 곧장 버블 계보에서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버블 계보에서 그린 버블은 독특한 놈이라고 할 수 있죠. 하여간 기술 생산 붐도 이제 사라졌습니다. 1990년대 초반 경제학자들은 1980년대 중반에 나왔던 애플의 매킨토시와 데스크탑 출판 그리고 맥의 복사판인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즈 운영 체제로 인해 붐이 시작되고 개인용 컴퓨터와 기업용 컴퓨터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중반 생산성이 정체되자 당황했었습니다. 물론 1990년대 중반부터 생산성이 향상되고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결과적으로 분산 컴퓨팅이 모든 사람들과 결합하게 되고 연결성과 경제적 잠재력 그리고 진정한 공유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서 다행히도 걱정을 덜게 되었죠. 시간을 앞으로 돌려 AI를 둘러싼 열광에 따르면 화이트 컬러 업무와 일자리가 자동화되면서 수조 달러에 달하는 새로운 이익과 치솟는 생산성을 창출하는 유명한 광란의 20년대, 20세기 유명한 광란의 20년대, 미국에서 유명합니다. 로링 20s라고 해서 유명하죠.
20세기 광란의 20년대와 맞먹는 수준의 부음이 시작되었다고 일부에서는 주장합니다. 하지만 AI와 관련한 희망찬 얘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AI와 관련한 예측, 각종 예측들은 현실 세계 역학, Real World Dynamic보다는 희망적 사고, Wishful Thinking에 더 많은 기반을 두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AI 관련 예측이 실현되어 수천만 개의 사무직 일자리가 영원히 사라진다면 수천만 명의 실업자를 고용할 대체 부분이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산업화 이전 시기 사이클 주기들과 탈산업화 주기 사이클에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농업 노동자들은 공장 노동자로 이동했고, 이어서 공장 노동자들은 서비스 및 사무직으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AI는 스스로 많은 프로그래밍 작업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수백만 명의 인간 코더들이 필요하지 않는데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우로보로스처럼 자신의 꼬리를 잡아먹는 용과 같습니다. 뭐가 말이죠? AI가 말이죠. 따라서 산업화 이전 및 탈산업화 사이클 주기들과 달리 수천만 명의 실업자들을 다른 곳으로 옮길 만한 대체 일자리가 없습니다. 어디서? AI 버블에서 말이죠. 또한 이익 또는 이윤 측면에 있어서도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AI 도구를 갖게 될 경우 해당 도구, 툴이 생산하는 것들은 무엇이든지 간에 과잉 생산되어 가치가 거의 없게 된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다르게 말하면 독점, 중독, 사기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가격 결정력 이외에 AI 생성 컨텐츠 또는 봇 등이 세상에 넘쳐날 경우 가격 결정력 자체가 없어지게 된다라는 소리가 됩니다. 즉, AI는 지능적이지 않으며 근본적으로 시스테믹 리스크, 시스템적 위험입니다. 게다가 AI는 인류와 글로벌 경제에 극도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데요. 왜 그럴까요? 독점, 중독, 사기, 뭐든지 상관없이 AI는 한계 수익을 창출할 거대한 기대, expectation, 즉 기대를 먹고 사는 돈 먹는 하마이거나 거의 이익을 창출하지 못한 채 중산층 대부분을 몰살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자견적으로 AI는 수백만 개의 새로운 고임금 일자리와 놀라운 이익을 창출하는 기적의 원천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마무리해 보면 2024년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초집중화되고 초연결되고 초세계화되고 초금융화되어 있는 까닭에 극도로 취약한 글로벌 경제입니다. 그리고 2024년 현재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글로벌 경제는 과도한 부채에다가 투기, 사기, 부패, 레버리지, 경화, 그리고 극적으로 실패한 일, 즉 실패한 정책들을 더 많이 하려는 끝없는 중독으로 인해 공허하기까지 합니다. 자산, 자본, 통제, 부채, 레버리지가 집중되게 되면 위험, 리스크도 집중되며 리스크는 복원력이라는 환상을 통해 누출되었다가 결국 전체 시스템을 붕괴시킬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글로벌 경제는 너무나 잘 구워진 피자와 같은 상태이며 이제 남은 건 구워진 피자를 아귀 다툼하면서 분배하는 것 뿐이라고 우자는 봅니다. 어떻게 말이죠? 자국 통화의 가치가 폭락하는 국가에 사는 사람들은 고인플레이션 또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경험할 것이고, 디플레이션에 빠진 국가에 사는 사람들은 침체, 스태그네이션을 경험하는 것이 아마도 최선의 시나리오가 되는 것처럼 말이죠. 모든 경우에 있어서 실제로 효과가 있었던 1940년대 따라 빠진 정책풀은 이미 고갈되었으며, 과거에는 해결책이었던 모든 수정작업, 정책적 수정작업은 버블이 터진 후 찾아올 출구가 보이지 않는 리세션 또는 웃자 기준에서는 Great Depression 시즌 2 가능성이 있습니다. 리세션, 출구가 보이지 않는 리세션으로 여행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웃자는 주장합니다.
마지막으로 경기 침체, 리세션과 복합위기, 폴리크라시스형 붕괴로의 하방 하락은 상승 단계, 부스트 단계만큼 재밌지 않을 것이라고 웃자는 장담합니다. 이상 글로벌 경제 성장을 이끌던 견인차들은 사라졌다라는 제목의 내용이었습니다. 구독 항상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